안녕하세요. 수리 능력 응용 수리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번엔 부등식 문제풀이를 해볼 건데요. 부등식은 사실 방정식 문제풀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빈출 유형들 같이 풀어보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식을 만드는 과정이나 뭐 푸는 과정에서 뭐 활용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 뭐 전부 다 방정식 풀이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부등식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예제 첫 번째 거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방정식 문제에서는 등식을 만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면 뭐 부등식 문제에서는 뭐 말 그대로 부등호로 표현되는 부분,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부등호로 표현되는 부분이라는 건 무엇이 무엇보다 크다 또는 적다, 뭐 이상이다, 이하이다, 뭐 이런 표현이 뭐 직접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확한 숫자가 딱 정해지지 않아서 어떠한 수가 범위로서 이렇게 결정될 때 부등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예제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수가 정확하게 언급이 되는 부분들은 등식으로 쓰여지고 수가 정확하게 언급이 되지 않는 부분이 범위로서 부등식으로 표현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사과를 바구니에 담아서 포장하려고 한답니다. 자, 바구니의 개수를 X라고 하고 사과의 개수를 Y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바구니 하나에 사과를 5개씩 담았다라는 거, 그리고 4개의 사과가 남았다라는 거 수식으로 정리하면 사과의 수는 5X 더하기 4가 되겠죠. 뭐 4개가 정확하게 남았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등식으로 표현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부분이 이제 부등식으로 표현이 되는 부분인데 이 문제처럼 뭐 어떠한 대상을 몇 개씩 이렇게 나눈다 라는 내용으로 나오는 문제에선 항상 이렇게 몇 개가 남았다 라는 표현이 나올 때 뭐 이 문제처럼 우리가 x, y 미지수를 설정한다라고 하면 x가 남았다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 범위로서 부등식으로 표현된다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문제풀이를 해볼게요. 자, 바구니가 X개가 있어요. 자, 이게 동그라미를 바구니라고 하면 이게 총 X개가 되겠죠? 자, 여기에 사과를 7개씩 담았더니 4개의 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거는 차례로 7개씩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4개의 바구니가 남았다는 거는 이 뒤에 있는 4개의 바구니는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는 비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4개의 바구니는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라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뒤에서 5번째 바구니. 자, 이 바구니는 어, 비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비어 있는 건 아니지만 얘도 똑같이 정확하게 7개가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바구니에 사과가 하나에서 최대 7개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바구니에 들어가는 사과의 개수만 1부터 7까지 이렇게 범위로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뭐 당연히 전체 사과의 개수는 이 마지막 바구니에 들어간 사과의 개수가 하나일 때 최소일 거고 7개일 때가 최대일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수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사과는 자, 요 5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7개씩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뒤에서 5번째 바구니에 하나가 들어갈 때 최소가 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 마지막 부분에 7개가 들어갈 때 그때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수식을 정리하시면 되고 y 대신에 5x 더하기 4를 대입하시면 간단하게 x에 대한 부등식이 나오고요. 이 수식 정리하면 뭐 답이 나오겠습니다. 일단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처음이니까 7x 마이너스 34 5x 더하기 4
10x 마이너스 28인가요? 네, 이렇게 할 수 있고, 얘네들을 이제 정리할 때는 뭐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해줘야겠죠? 좌측에 있는 두 항 먼저 정리하면 2x가 38 이하이다 나오니까 x가 19 이하 이렇게 나오고요. 오른쪽 수식도 계산해 주시면 2x가 32 이상이니까 x가 16 이상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바구니의 개수가 16개에서 19개까지 나왔으니까 뭐 대입을 한다면 y는 5x 더하기 4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y 값의 범위는 84에서 99까지 나오겠네요. y 값의 범위는 84에서 99까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뭐 5번이 답인 그런 문제였는데 뭐 이 문제에서 조금 빠르게 풀 수 있는 요소를 좀 찾아본다면 일단 요거 있죠? 이 부등식 문제 요 유형에서는 지금 제가 체크해드린 요 부분에서 가끔은 답이 빨리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우리는 y-4가 5x니까 y-4에 해당하는 값이 5의 배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저희가 다음에 뭐 방정식 문제나 뭐 이런 문제들을 여러 번 더 풀어볼 기회가 있겠지만 그때도 한번 이런 문제를 다뤄보긴 할 건데 y-4에 해당하는 값이 5의 배수로 표현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수를 선지해서 찾으면 객관식 문제는 가끔은 그냥 답이 하나가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이 단계에서 문제가 좀 쉽게 풀리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이 문제는 사실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x값의 범위를 구하고 y값의 범위를 구할 텐데 결과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수식 정리하면 y값이 무엇보다 크고 무엇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애랑 그렇지 않은 애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죠. 그렇다면 애초에 이 문제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애랑 들어가지 않은 애를 고르는 거니까 뭐 답이 될 수 있는 건 애초에 1번이랑 5번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숫자는 1번부터 4번까지가 뭐 범위 안에 들어가든 2번부터 5번까지가 범위 안에 들어가든 이렇게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 수가 이렇게 연속된 숫자로서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예를 들면 2번이 답이 아니다라고 하면 저 2번이 89가 지금 A와 B 요 범위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1번도 답이 안 되겠죠. 2번이 답이면 1번도 답이 될 수 있겠죠.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애, 그리고 들어가지 않는 애가 하나가 있다면 당연히 1번이랑 5번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그런 특성을 좀 알고 있었으면 처음부터 그냥 대입하는 방식으로 1번을 대입해서 말이 되면 5번이 답이었겠죠? 그리고 5번을 대입해서 뭐 또는 뭐 말이 된다면 1번이 답이었을 거예요. 좀 그런 식으로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자, 어쨌든 빈출 유형 중에 첫 번째 거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유형만큼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읽어볼게요. 마지막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질문을 던지냐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식의 구조를 좀 대충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어, 20명 이상, 40명 미만인 어떠한 단체가 있대요. 그때 이 사람들이 40명 이상의 입장권을 사는 게 뭐 유리한지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확하게는 이 사람들이 20명 이상의 단체로서 10%의 할인을 받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40명 이상의 단체는 20% 할인이니까 40명은 안 되지만 그냥 40명이라고 치고 할인을 받는 게 유리한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 할인 받을 거냐, 아니면 그냥 40명이라고 치고 20% 할인 받을 거냐, 요걸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에서 만약에 X명이었다라고 하면 20 이상 40 이하인 요 X명에 대해서 10% 할인을 받는다. 자, 그러면 입장료가 800원이니까 800 곱하기 X에다가 10% 할인이면 여기다가 0.9를 곱하겠죠? 자, 이렇게 요금을 내면 20명 이상의 단체 요금을 내는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40명은 안 되지만 40명이라고 치면, 자, 800원에다가 40명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20% 할인이니까 0.8을 곱하는 개념일 거예요. 자, 이렇게 곱했을 때 좌측은 그냥 20명 이상 단체인 요금으로 내는 거고, 우측은 40명이라고 치고 요금을 내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오른쪽의 경우가 더 저렴할 수 있다라는 거고, 문제에서 마지막에 얘기했던 40명의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오른쪽에 해당하는 값이 가격이 더 적게 나온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내용, 요 수식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 풀이 자체는 이렇게 수식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겠네요. 자, 볼까요? 뭐 수식 다 깔끔하게 정리하면 9x가 32, 320인가요? 이렇게 해야겠죠? 320보다 크다라고 해야 될 거고, 그러면 x에 해당하는 값이 9로 나눠야 되니까 9, 3, 27, 9, 5, 45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하면 나머지가 생기죠? 그래서 35점 얼마 뭐 이렇게 나올 텐데, 그래서 36명 이상이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 수는 자연수로 나와야 되니까 항상 이게 예를 들면 35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값이 마지막에 나온다 하더라도 몇 명 이상이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36명 이상이다. 이렇게 계산해야 될 거예요. 이런 요소도 좀 종종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뒤에 있는 문제는 비교적 간단했는데 부등식에서는 애초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뭐 그렇게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이 두 가지 유형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 NCS 시험에서 마찬가지로 시험 볼 때 좀 종종 이렇게 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등식 빈출 유형 풀이는 여기까지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